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2차 함수 이렇게 계속 그래프를 많이 그려왔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 그림이요. 직선이요. 포물선이요 말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래프는 정의가 좀 달라요. 그걸 오늘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서쌍을 알아야 됩니다. 순서쌍. 순서가 있는 쌍, 대표적으로 좌표를 말하죠.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소가로로 묶은 것을 순서쌍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2,3하고 3,2는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매우 잘 알고 있죠? 이 순서성과 반대되는 게 뭐냐? 바로 집합이에요. 자, 이 집합을 볼까요? 집합은 자, 집합기호 쓰고요. 2와 3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나 3과 2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나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합은 순서쌍과 반대 개념이다 라고 비교를 많이 해요. 순서가 없어요. 원소날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순서쌍으로 순서쌍을 원수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정의할 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이게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꼭 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x와 y 어떤 관계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집합, 이 관계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x를 대입하면 그 함수값 fx 이거를 x좌표, y좌표로 가는 이런 순서쌍들의 집합, 순서쌍들을 원수로 가는 집합, 이 집합을 이 관계 y는 fx의 그래프라고 불러요. 좀 특이하죠? 실제 그래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점이니까 점은 사실은 위치만 있고 넓이가 없는 도형이에요. 아무리 많이 찍어도 선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의로는. 근데 이게 그래프인데 너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순서쌍들을 그러니까 이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서 도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y는 fx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기하학적 표시라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얘를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의 그래프는 원래 수학적 의미의 정의의 그래프는 집합입니다. 특이하죠?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순서쌍을 한번 보도록 하자. 순서쌍 관계입니다. 관계. 순서쌍은 자, 집합 x가 주어지고 집합 y가 주어져요.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x의 원수 x와 y 원수 y 순서쌍 x, y를 모두 나열하래. 그냥 하나씩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6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는데 이 순서쌍들을 집합으로 이들을 원소로 가는 집합,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원소로 가는 집합, 이퀄 아래에다 써야 되겠다. 이퀄 얘가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그지? 순서쌍들이 그래프인 걸 알겠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어차피 순서쌍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표 위에 좀 표시하자라고 해서 이 아래 그림처럼 점이나 아니면 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 잘 봐요. 여기서 요거 집합 아닙니다. x의 값 a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것은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그 순서쌍이 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함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수인 것만 다루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자. 보기 1번을 보면 x와 y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서쌍의 개수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순서쌍 xy라고 할 때 자, x의 값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b, c, d 네 가지죠. 그리고 y 값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야지 돼. 곱할 거야, 더할 거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할까 더할까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동시에. 이제 동시에. 이때 동시에는 두 개 모두예요. x의 값도 필요하고 y 값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동시에입니다.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곱합니다.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12가 된다라고 이렇게 순서쌍 문제와 경우의 수 문제, 확률이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나중에 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여기에 실수 ABC에 대하여 fx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함수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죠? 함수죠. 함수의 정의.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면 됩니다. 이런 걸 함수라고 하고 f는 지금 함수예요. 그랬을 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x의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a 값은 1, b의 값도 1, c의 값은 2 이렇게 오직 하나 존재하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쌍을 만든 다음에 자, 이 순서쌍 전체의 집합을 G 그래프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G를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뭔지 몰라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오른쪽 이처럼 좌표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추상적인 학문인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좌표가 우리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정말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G를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점이나 그림이 아니라 순서쌍들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걸 뭐 어려운 말 기하학적 표시 함수 f의 기하학적 표시 이것도 밑줄 그어놔봐요. 쓸데없이 말이 없죠.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 기하학적 표시를 그냥 그래프로 하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냥 그 선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을 그 선 자체를 그래프라고 불러온 건데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y는 ex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는 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대항하는 y 값이 2x-1인 거죠. 그죠? 그런 순서쌍들의 집합. 이것이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학적 표시,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1차 함수는 직선이 되다 보니까 항상 직선이 되네. 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도형의 방정식, 그래프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와 방정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함수와 방정식은 같은 거예요. 2차 평면에 그려지는 도형의 방정식. 자, 얘는 y는 2x-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y를 이항해 가지고 얘를 2x-y-1 이퀄 0.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굳이 얘를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선생님은 구분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표준형일 때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형일 때 두 점을 임의대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기울기의 y절편을 주어지는 얘는 함수라고 표준형이라 부르고요. 얘는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면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f의 x, y 이퀄 0이라고 쓰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여기서 이런 거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의 함수의 그래프인 거.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1번, 그죠? 1번,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아무데나 커. 그럼 대응하는 y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야? 반지름보다 큰 x의 값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y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반지름 아래에 있는 x의 값에 대해서는 y1도 존재하고 y2도 존재하네요. 그죠? 함수 아닙니다. 번은 3번도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은 함수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두 개의 y1, y2가 존재합니다. 함수 아니에요? 4번도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두 개의 x1, y1을 가지고 y1, x, y2를 가지고 있죠.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함수의 정의.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자, x의 값이 특정한 어떤 a일 때 그 a에 대한 함수 값이 반드시 하나, 오직 하나 존재하는 관계. 이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 함수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은 y는 f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은 y는 gx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의 교점. 자, 어디서 교점이냐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교점인데 그럼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 교점이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것이니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f-1과 g-1이 같아야 되겠죠. 둘 다 8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때도 f3과 g3이 모두 0이어야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프에서.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라 인데요. 마이너스 1 때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때 이거는 좀 선이 바로 그냥 거보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 직선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 값보다는 포물선 한참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포물선의 마이너스 2 값이 더 크다. 그래프상으로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같다. 교점이니까. 그 다음에 0일 때. 자, 0일 때도 볼까요? 자, 0일 때. 자, 0일 때 함수값, G3 값은, G0 값은 3이고요. 그 다음에 F0 값은 6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6은 F0이고요. 3은 G0입니다. 그래서 F0 값이 더 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프만 알면, 그래프가 주어지면 함수 값도 구할 수 있고 대수도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F4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1과 F예요. 이렇게 X의 값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 자, G-1, 마이너스 1 때의 함수 값은, 자, 이게 G-1이에요. 8입니다. 그리고 F2 값을 따져보는 거예요. F2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요 값이 F2 값이에요. 당연히 G-1이 더 크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한 x값을 모두 구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fx 이퀄 0이잖아요. 그죠?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gx 이퀄 0, 그러니까 7번과 8번은 뭘 의미하냐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 이퀄 0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 이퀄 0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와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에요.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x 이퀄 gx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교점의 x좌표입니다. fx 이퀄 gx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해요. gx 이퀄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좀 메모 좀 해보세요. gx 이퀄 마이너스 1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돼요. 뭐냐면 얘는 뭐의 연립방정식이냐면 y는 g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y는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y는 gx의 교점은 뭐가 되겠어요? x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부등식의 의미는 뭐냐면 저기 보세요. fx가 0보다 크죠? 그죠? 이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fx는 그래프가 y는 fx와 그 다음에 0은 y는 0. 요건 x축이잖아요. 그죠? 얘는 x축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란 얘기는 y는 fx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g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y는 gx라는 그래프가 y는 0,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x축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아래. 이렇게. 아래에 있는 x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영역과 아래에 있는 영역 이런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fx가 8보다 작다는 얘기는 y는 8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영역, 그리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위쪽에 있는 fx가 위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그래프를 볼게요. 자, 14번을 보자. 자, 여기서 14번을 보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딱 여기죠. 그죠? 자, 좀 더 두꺼운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두 개의 교점 사이에서만 직선이 포물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두 개의 교점,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나왔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 자, 그래프.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이제 fx 이퀄 0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fx 이퀄 0의 의미는 y는 fx라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fx가 x축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는 x가 b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보자. 여기서 a 값에서의 함수값 fa 뭐 이건 다 알 테고 f0 값은 y축과의 교점 x의 값이 0일 때 말합니다. 자, 그리고 fx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b보다 큰 모든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 여기서는 x의 값이 b보다 큰 모든 영역에서 f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24-3번입니다. x 좌표가 있고 x 정역이죠. 그 다음에 집합 y가 있습니다. 공역이 됩니다. 에 대해서 여기서 이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는 거. 함수 f. 그때 중요한 거 x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x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대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의 정의가 순서쌍들의 집합이에요. 순서쌍들의 집합. 얘가 바로 그래프입니다. 두 가지 다 표현이 가능해요. 순서쌍들의 집합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좌표의 점 또는 선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쌍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나타냈더니 자,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죠.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좌표평면에 그려라. 그러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여러분 이제 포물선은 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y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1. 포물선은 핵심 개념이 뭐죠? 핵심 요소가 꼭지점과 대칭축이에요. 자, 얘는 꼭지점과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선생님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강조점을 둬야 돼요. 꼭지점과 대칭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대칭축과
대칭축과 포물선의 교점입니다. 대칭축과 포물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0,-1이고요. 대칭축은 y축이에요. 자, y축. 그래서 x는 0. 하여튼 이거 포물선은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여기서는 뭐 이제 세 개의 점만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이 세 개의 점만 찍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제를 보자. 지금 이 단원에서 핵심 뭐냐면 그래프의 의미인데,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 또는 포물선, 이게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프의 정의는 순서쌍들의 집합을 원래 그래프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24-5번을 볼까요?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x의 원수 x와 y 원수 y 사이의 대응관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 함수인 거, 함수. 자,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또 암기하세요.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1, 2, 3이니까 볼까요? 자, 1번부터 1에 대응하는 값은 2 하나죠. 오케이, 만족해요. 근데 2에 대응하는 값이 2개야. 함수 아니에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은 함수가 아니고요. 2번 볼까요? 자, 1에 대응하는 점 2 하나, 2에 대응하는 점 4 하나, 3에 대응하는 점 1 하나. 오케이, 2번 함수. 자, 3번 볼까요? 3번 1에 대응하는 점이 1과 3 두 개야. 2도 대응하는 점이 2와 4 두 개야. 아닙니다. 얘는 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2에 대응하는 y값이 없어요. 함수 아니에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함수 다시 한번 적어봐요. 노트에다가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이걸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유제 24-6번을 보자. x의 값이 있고 y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함수가 주어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이야.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라는데 이 함수 f의 그래프가 집합이야. 원래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노트에다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x이고요. y입니다. 함수예요. f가 1, 2, 3, 4요. y는 1, 2, 3, 4, 5입니다. 그런데 x가 대응하는 y값은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1은 1에다 1을 더하니까 2에 대응되고요. 화살표가 또 그어지질 않네요. 자, 1은 2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2는 3에 대응되고요. 3은 4에 대응되고요. 4는 5에 대응됩니다. 맞죠? 함수이고요. 그리고 공역 중에서 이 함수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중에서,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공역 중에서 함수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프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또는 포물선이 아니라 순서쌍들의 집합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